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새만금 125 방조제 관할권인 부안군과 김제시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 4호 방조제는 군산시의 관할로 결정됐습니다.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주 체제를 갖추면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후보들마다 내심 욕심을 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고 득표율이 나올 경우 16대 총선 이후 20여 년 만입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커피 음료점 사업자는 3,759명으로 한 해 전보다 4.6%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24만 7천 원으로 4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청와대 관람객이 개장을 시작한 지난 2022년 월 평균 39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17만 2천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를 한국의 베르사유궁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흐지부지 되면서 별다른 활용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10개 선거구에 나선 33명의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주요 교차로 출근길에서 뜨거운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전주 을에서는 정권 심판론과 쌍발톱 협치론으로 맞선 여야 후보들이 치열한 득표 경쟁을 벌였습니다. 먼저 정원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가장 먼저 정권 심판론부터 내세웠습니다. 군사정권이 물러나 평화롭게 사나했더니 걸핏하면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로 국민을 위협하는 검찰 정권이 찾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서 민주주의의 태임을 막고 전북의 인생 경제를 회복하고 나아가 전주 시민의 자긍심을 반드시 세우는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정우천 후보는 빗줄기를 맞으며 삭발식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후보는 한 달밖에 안 된 이성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에 대한 분노를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눈물 지었습니다. 이어 쌍발통 협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단 한 명이라도 여당 의원을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속죄의 의미로 함거에 올랐습니다. 쌍발통 협치를 통해 도약의 시대를 여느냐 아니면 과거 민주당 일당 독주에 고립된 섬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직언하고 담판하겠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 역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야당의 모든 힘을 모은다면 탄핵은 물론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며 다시 국회에 들어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부터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를 유치하고 지역 공공은행을 개설해 서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협중앙회 유치로 더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전주로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은행을 만들어서 지역의 부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전주을 선거구에는 자유민주당 전기업 후보와 무소속 김광종 후보도 출마해서 본격적인 유세전에 뛰어들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은 기존 선거구에 장수가 더 추가되면서 후보자들이 더 분주한 곳인데요.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인구 절벽과 같은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4명의 후보는 빗속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변한영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비가 오는 날씨에도 거리에 나선 후보들. 민주당 박희승 후보는 출정식 자리에서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남원이 고향인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한편
제2혁신도시를 지정해서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지역민들이 전주로 가지 않고도 이 지역에서 자급자족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도 출정식을 열고 전북 동북권 경제가 어려워진 건 다름 아닌 민주당의 독식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성공시키고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겠다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농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탈바꿈해서 나름대로 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한기대 후보는 현 정권과 제1야당인 민주당 모두 지역 낙후에 책임이 있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또 남원시의 모노레일 사업으로 시민들이 큰 빚을 떠안게 생겼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먼저 파헤치고 또 이 부분을 철저히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이 지역 국회의원은 정부 여당에 투항해버렸습니다. 한국농어민당 황희돈 후보는 필사의 각오로 출마했다며 관을 들고 거리에 섰습니다. 황 후보는 농촌의 현실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며 농민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민 농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를 섰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구마다 후보들의 뜨거운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을 정비하면서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홍수 예방을 위해 전주천과 삼천의 11개 지점에서 준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는 하천법에 규정한 국토부의 하천 기본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천 하천 기본계획은 세굴과 퇴적을 통해 자기 조정 작용이 이뤄져 준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주시가 무리하게 준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북자치도의 허가도 받지 않았고 버드나무 벌목 과정에서 생태하천 협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례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보수를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주천의 준설은 구조 변경이 아니라 유지 보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으로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전랍도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 벌목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협의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며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주시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해 겨울 기상관측 이래 부안군에는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경관 농업으로 심었던 유채가 싹을 틔우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파종비도 건지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부안군 개화면에 조성된 1,442헥타르 면적의 유채꽃단지. 봄이 왔지만 유채꽃단지는 황량합니다. 지난해 가을 유채를 심은 논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꽃이 피어야 하지만 주변엔 흙과 잡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육이 워낙 부진해서 한 해 최고 4,000명이 넘게 오던 유채꽃 축제를 올해는 취소했습니다. 요거 뭘 볼 거 있어요 지금요. 축제 기분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올해 이미 다 통보했어요. 올해 이렇게 작황이 나빠서 할 수 없다고. 농민들은 습기에 약한 유채가 지난 12월부터 내린 비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겨울 부안 일대의 내린 비는 1년 전보다 3배 이상 많은 321mm.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던 2019년의 2배에 가까워 유채싹이 제대로 트지 않은 겁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에 따라 농민들은 1헥타르당 최고 170만 원의 직불금을 받는데 개화 면적이 줄어들면 직불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유체 경관이 70% 이상이 돼야만이 정부 정책상 받은 것들의 혜택을 받는데 되다 보면 거의 한 2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안군은 다음 달부터 피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4월 달에 그 유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요구를. 지금 상태로는 파종비도 제대로 건지기 힘든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 어제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으로 시험을 보지 못했던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4년 만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치러지는 도내 한 고등학교의 1학년 교실. 고1 학생들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전국 단위 시험입니다. 실력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첫 모의고사라 많이 긴장되고 떨리기는 하지만 저의 전국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의 고1 학생들만 3월 전국 학력평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원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학생들과 학교 측의 요구가 잇따랐고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부터 3월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수준을 좀 객관적인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그 학기 초에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 설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 도구이거든요.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늘려서 학생들을 이렇게 사교육으로 몰아넣고 압박을 하는 방법들은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하지만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총괄평가도 다시 도입하는 등 한력 신장 대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정인입니다. 완주군이 전북 하이텍고등학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나섭니다.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동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시군 소식 천경석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전북 하이텍고와 완주 산단 중심 스마트 팩토리 분야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 지정에 나섭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가 지자체,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추진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의 이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북 하이텍 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베트남 계절 근로자 환영식을 하고 인권 침해 예방과 한국 생활수칙 등을 교육했습니다. 임실군은 행정 절차가 맞물리되면 100명의 계절 근로자를 바로 투입하기로 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영년철을 맞이한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겨울철 하루 3차례 단축 운행해온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가 4월부터 하루 6차례 정상 운행합니다. 이 순환버스는 남원역에서 출발해 주천, 운봉, 인월, 뱀사골, 정령치 등을 운행해 지난해에만 17,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용했습니다. 장수군이 농특산물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장수몰 입점 업체와 농가들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4억 2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한 장수몰은 올해 매출 10억 달성을 목표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천경석입니다. 전주역 환승센터인 혁신관광 소셜 플랫폼 건립공사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모두 120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 10월에 문을 여는 이 환승센터에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 주차장과 관광 안내소 등이 들어섭니다. 혁신관광 소셜 플랫폼은 내년까지 4배 규모로 확장될 전주역과 함께 동부권 거점 교통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낀 곳들이 많아 출근길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전부터는 약한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 대기질이 나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JTBC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